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여러분, 점점 이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한국도 아마 온실가스 폐지하라고 지금 할 것 같고요. 한국한테 석탄 사가라고 수출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도 석탄 발전소를 떼야겠죠. 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 중국산 해상풍력,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아마 수입을 못하게 틀어막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짜이밍이가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광 패널 뭐 사오겠다고 약속한 게 있다면은 아마 중국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생한 해상 물동량을 전부 한국 선사한테 지금 다 맡긴다고 하네요. 예. 지금 한미 물류 동맹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회사들이 미국에다가 해운회사를 세우고 가서 물동량을 전부 수송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서는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를 하고, 한국에서는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군함 수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마스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BI가 조지아주 압수수색물에서요, 빳빳한 투표용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를 부정선거 증거물이라고 하는데, 미국도 접어야 되는데 안 접힌 게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부정선거 투표지가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조만간에 이제 뭐 FBI한테 맞아 뒤지겠죠. 자, 황교안 대표가 이준석이가 4.15 총선을 몰래 중앙선관위 맡겠다, 뭐 그렇게 발언한 게 있네요. 그 영상을 오늘 보여드릴 거고, 새누리당이 A웹을 설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4년에. 그러니까 FBI가 수사가 들어오면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수사 들어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공중분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탄핵을 시켜버리고 감옥에 쳐놓고 한 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 오동훈이 거기도 지방의 울산 동구의 선관위 위원장 출신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동원해 가지고, 선관위 출신 판사들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A웹 수사 들어오면은 국민의힘이 공중분해 될 겁니다. 그리고 TV조선이 부정선거 토론회를 취소했는데, TV조선 임원 중에 한 명이 A웹 고문으로 또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한동훈이가 앞장서고, 한동훈이가 그 뒤에서 이제 조중동이 이렇게 한동훈이를 띄우고 뭐 하는 뭐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녀를 그 교육시키는 당교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점점 종착역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아마도 뭐 미국에서 우리 전한길 대표를 들어오라고 백악관에서 뭐 보자고 뭐 했다고 하는데, 뭐 서류를 다 보냈다고 발표를 하던데, 아마 갔다 오면은 뭐 정당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가칭 한미 동맹당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가지고는 선거 뭐 저거 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부정선거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고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콘서트, 반중 뭐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지금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또 한국 소식, 한국의 역사, 탈북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지금 저희가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제작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해가지고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도 해체하는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최대 규모 규제를 완화했고요. 미국에서 기후변화 안 믿는다, 안 막는다, 트럼프 온실가스 그냥 폐지했으니까 그냥 석탄이고 가스고 막 써라,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 산업을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겠죠.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할 경우 탄소 배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미국에서 물건 생산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공장이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공장들이 시장이 있는 미국으로 땅값도 싸고 뭐 에너지 값도 싸고 하면은 미국으로 대규모 이전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우죽순 들어서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스, 석탄, 원전, SMR 등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를 지금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미국산 석탄 수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국이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텍사스 루이지애나 주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뭐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이재명 정권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런 거를 가동하라고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한국도 탄소 규제 이런 거 폐지하라고 아마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래 해야지 미국산 가스, 미국산 석탄, 원유를 한국에 대량 수출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한테 미국산 석탄, 원유,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열 패널, 중국산 전기차 이런 거 수입하면 뒤진다 이놈의 새끼 하고 아마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열 발전, 전기차 업체 줄도산 할 거고요. 그러면 한국의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초고압 변압기, 전선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모든 한국의 모든 전력 생산 관련 업체들이 미국에 총동원돼 가지고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전,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거 다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될 겁니다. 한국에 있는 전력 관련 업체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강제로 돈을 몇천조를 그냥 그 깔때기에 그 입 벌리고 깔때기에 몇천조를 쑤셔 박아 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서 수천조에서 1경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달러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식민지는 그러니까 일본 우리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 그 과거에 이렇게 노예를 잡아가 가지고 강제로 일시키고 돈 안 주고 그랬는데 미국은 한국의 업체들, 전력 관련 업체들 전부 다 끌고 가 가지고 그냥 저 돈을 엄청나게 지어준다. 그러니까 한국 그 전력 관련 업체들 석탄 발전소 만드는 업체, 가스 발전소 만드는 업체 이런 등등 있죠.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만드는 업체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올 겁니다. 몇천조를 벌어올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전 세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유럽에도 다 그냥 유럽, 일본 등에도 압력 넣어가지고 환경 규제 다 폐지해 미국산 석탄, 가스, 원유 대량으로 구매해
압력을 넣을 겁니다. 안 해? 안 하면 임마 저기 일본산 물건에 관세 100% 때린다. 뭐 유럽산 물건에 관세 50% 때린다. 뭐 해가지고 다 그냥 터버릴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온실가스 90% 감축 의무를 통과시켜서는 파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유럽과 일본 등은 전 세계에서 어,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중국산 전기차, 해상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돈줄을 자르고 그 돈을 누가 가져간다? 미국산 석탄 업체, 원유 업체, 가스 업체들이 돈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벤츠 같은 경우 다시 엔진으로 가는 디젤 자동차, 뭐 가솔린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잘 팔리게 되면 독일의 벤츠, 뭐 아우디, BMW가 살아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뭐 독일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LNG, 뭐 유조선 등 석탄, 뭐 수송 뭐 등등 뭐 에너지 수송 선박이 대량 한국 조선소에 발주가 될 겁니다. 석탄 운송을 위한 벌크선 등이 한국 조선업체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뭐 등지에 보유 중인 그런 조선소에 이제 발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이게 인건비 따먹기 하는 벌크선 같은 것도 건조를 한다. 중국으로 발주되는 선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은 미국에 들어가면 그냥 관세 폭탄, 입항력 폭탄을 때려버리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저기 뭐 다른 한국 조선소가 해외에 조선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만들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베트남에서 연간 15척 건조하던 벌크선을 연간 23척으로 건조 용량을 늘리고 필리핀에서 연간 4척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중국 조선소로 가는 건조 물량을 흡수하는 거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미국 입항 시 200만 불 입항료를 내야 하므로 미국의 석탄, LNG, 원유 등을 실어 나를 배들은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이제 건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저임금의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선소를 건설해가지고 중국으로 발주되는 선박 물량을 대거 흡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5위 조선소를 육성한다 그러고 사우디에서는 벌크선 6척 신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가 이제 사우디 군함도 이제 그 사우디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페루에 보니까 현대 중공업하고 STX 뭐 시마 조선소 뭐 협력 이런 거 보니까 한국 조선 업체들이 페루에도 조선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이미 인수를 했고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가지고 도크를 늘린다고 그러고 있고 하나는 호주의 오스탈이라는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지금 하나오션은 하나오션이 인수한 호주 오스탈사가 미국의 오스탈 조선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오스탈 그 호주 오스탈사가 그 모기업이고 미국의 오스탈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서 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미국 군함과 상선 건조 시장을 지금 모두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 오스탈사가 운영 중인 핸더슨 조선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호주 해군이 그 일본산 모가미급 11척을 그 호주 해군을 위해 가지고 건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야 우리 기술이 하나로 가는 거 아니냐 새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나스코 조선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군함 건조에 160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하나, 삼성은 미국의 조선소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큰 돈은 벌기 어려울 겁니다. 뭐 적자가 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뭐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보급함, 상륙함 등 다양한 군함 건조 기술을 이제 익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나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등을 다른 루트로 큰 돈을 벌게 해줄 겁니다. 미국의 조선소에 투자해가지고 큰 돈 못 벌지만은 그거를 딴 데서 이제 돈 벌 수 있게끔 뭐 벌충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뭐 하여튼 돈을 그렇게 앞에서 미치는데 뒤에서 막대한 돈을 밀어줄 거다. 그 미국이 절대로 그냥 날로 먹는 애들이 아닙니다. 날로 먹는 것 같은데 뒤로 그 뭐 칼질해가지고 한국의 경쟁 업체들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 시장을
한국 업체들한테 먹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의리가 있어요. 그 왜냐면 뭐 중국 업체들 죽여가지고 한국 업체들한테 그 시장 던져주면은 뭐 자기들 돈 나가는 거 아닌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미국 해군이 한진중공업이죠. 함정 야 추가 좀 수리해달라 뭐 지금 그러고 있고 한국의 중견조선소를 미국 그 해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거를 뭐 그 이제 군함도 수리를 할 모양입니다. 현재는 지금 한국의 현대, 한화, HJ 중공업에서는 보급선 등 민감한 기술이 안 들어간 함정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미군이 한국에 특화 조선소를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진해에 있는 K 조선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STX 조선소인데 이거를 미 해군이 인수해가지고 미 해군 전문 수리 도크로 사용을 뭐 하려는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큰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뭐 저런 뭐 해상 보급선 이런 거는 그냥 한국의 상선 뭐 군함 같이 만드는 조선소에서 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안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는 이지스함 같은 군함 수리도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조선소는 미국 업체가 되어야 되고 미국 통제 하에서 이렇게 수리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국내 대기업들이 그 K 조선소를 뭐 인수를 하고 미국하고 뭐 협력을 하든지 뭐 지분 투자를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미국의 이지스함도 한국에서 수리를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미국의 마스가 밑그림은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씩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국내 해운회사들이 미국에 상선을 발주하면은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해상 물동량을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한국 조선사 혹은 한국의 선사들이 해운회사를 미국 국적 선사로 등록한 다음에 미국에서 상선 건조해가지고 미국 물류 운송에 투입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그 미국의 업체가 단독으로 해운회사를 이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운회사는 거기 육상에요 선장, 기관장 출신, 항해사 기관사 출신들이 득실득실하게 앉아 있어야지 해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육상에서 원격으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선장 출신들, 기관장 출신들이 없어요. 일본 해운회사의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해운회사를 차려가지고 운영한다 불가능입니다. 인력이 전문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입니다. 그게 그냥 뭐 말같이 그냥 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참만의 말씀이요. 그 오퍼레이터들이 완전히 빠꼬미가 돼야 됩니다. 그 빠꼬미가 돼야지 이 하여튼 돈 벌어.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항해과를 졸업하고 상선에서 항해사를 제가 4년을 했습니다. 2등 항해사까지 하고 해운회사에서 선박 운항도 하고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파는 뭐 그런 차터링 업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바다를 빠꼼히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영업하는 거하고 왜냐면 딱 기상도 위성 사진 기상도 올라오면요 몇 월 며칠 몇 시경 되면은 태풍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눈에 보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배를 안 집어넣겠죠. 뭐 하여튼 이런 감이 있는데 그런 감이 없으면요 이 해상을 모르면은 그냥 태풍 오는데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수면 온도 보고 바람의 크기 딱 보면은 야 태풍이 언제쯤 생기고 어디로 흘러가겠다는 게 그게 미리 다 보인다고. 그게 짬밥입니다. 목숨 걸고 배운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해운회사를 미국 국적 해운회사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해운회사들이 미국에다가 해운회사를 차리고 미국 업체로 차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가지고 미국 물동량을 처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게 일을 가르쳐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짬밥으로 그 재떨이 맞으면서 항해 배우고 재떨이 맞고 저 몽키 스패너로 하이바 쓴데 대가리 쳐 맞으면서 기술 배우고 하는 거지.
그 책상에서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그 해가지고는 이게 죽었다 깨어도 안 됩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미국과 뭐그 해군 출신하면 안 되냐?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해군 배들이 크본들 만톤, 이지스함 만톤이고요. 그 뭐 미국의 항공모함 뭐 10만 톤짜리라는데 상선에 비하면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10만 톤짜리도 상선에 비하면 그 작은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군 출신 갖다 앉혀가지고 택도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의 조선소도 살려줘야 되고, 미국의 해운도 살려줘야 되고, 미국의 해군도 살려줘야 되고, 미국의 전력 산업도 살려줘야 되고, 미국의 반도체, 미국의 원전 산업 살려줘야 되고, 할 일 많다 진짜. 미국의 또 방산도 미국이 지금 안 되니까는 한국이 미국한테 부품 수출하고 해야 되고, 참 할 일 많습니다. 이거 미국은 지금 한국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모르겠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도와주고 해놓으니까는 지금 다 도움 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러시아도 견제해줘야 돼, 일본도 견제해야 돼, 미국 중국도 견제해야 돼. 한국이 할 일이 많다. 자,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지난번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접히지 않은 우편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에 의하면 우편 투표지는 봉투 삽입 위에 가지고 접혀 있어야 되는데 접힌 흔적이 없는 깨끗한 뭉치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증인, 투표 관리자 뭐 이게 말인데 110장 중 107장은 접힌 흔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FBI도 새 것처럼 깨끗한 투표용지가 투입이 됐다. 뭐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끗이 접어야 되는데 안 접힌 용지는 전부 다 부정 투표용지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뭐 무대기로 나와도 부정 투표가 아니라고 하죠. 선관위에서. 자, 이준석 전환길 부정선거 토론 무산. TV조선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할 비논리 비과학적 발언 팩트체크 어렵다 이랬는데요. 개혁신당에서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 갖춘 언론사 물색 중이다 했는데 아니 그냥 유튜브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TV조선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뒤로 빠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10월 30일 날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일에는 여의도 한나라당의 그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그 차하얼 학회 공식 초청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 합작 계약서 MOU 체결식을 했어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한팡명인데 우리 지금 그 모스한 대사가 한팡명 주도로 한국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죠. 그리고 이때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1대1로 하고 이 정책 방안 심층 논의 그러니까 한국 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게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이름만 바꾼 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게 안 엮인 데가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공포 2014 01-21 접수 2013-1002 그러니까 세계 선거 기간 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태한 의원 등 12인이 이제 이게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자는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12명이고 2013년 10월 2일 날 접수를 해가지고 2014년 1월 21일 날 공포가 됐다는 겁니다. 1907, 109 의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강기훈 새누리당, 김태원 새누리당, 신의진 새누리당, 유승호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가빈 새누리당, 김예경 새누리당, 김태한 새누리당, 심학봉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정희수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부실 부정선거 의혹 A 웹 고문단 2014년 당시 명단 공개 보니까는 권태선, 최경환,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등 이 여야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태선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인데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 허핑턴 포스트가 한겨레에서 나오는 자매지 아닌가요? 그리고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무처 2명, 뭐 A웹 사무총장, 사무국장 해가지고 A웹 창설 추진 경과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설명이라는데 고문단 10명이라고 돼 있어. 고문단 10명.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고문사야, 고문사. A웹의 고문사야. A웹 고문단 조창 간담회 개최 결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시진핑 딸이 졸업한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간부 배출하는 당교다. 이런 기사가 서울신문에서 나왔고요. 지금 경찰이 이준석이 하버드대 졸업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학력 의혹은 일단락이 됐고, 그런데 이준석이는 부정선거론자 추태 종식시키겠다 뭐 이러면서 전환기라고 공개 토론을 하겠다 뭐 그랬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박근혜 퀴즈부터 최연소 당 대표까지 이준석이를 보면은 얘가 혹은 중국 공산당이 오래전에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아닌지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한동훈이도 그 집안이 다 친중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환길 토론 무산 TV조선에서는 심의 결과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김민배 A웹 고문단 조창간담회 개최 결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이거 고문으로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이한테 야 이준석이 너 이거 하면 죽어 임마. A웹 이야기 나올 건데 임마. 이거 다 A웹 고문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나? 야 그냥 심의 결과 진행 불가가 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취소시킬 테니까 너 그걸 알고 있으라고. 그러고 부정선거 새끼야 말 꺼내지 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외국이 개입했다. 중국 포함 5개국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하버드 출신,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 간부 배출하는 당교라고 했는데 하버드 출신 이준석이는 절대로 부정선거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야,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대선에는 개입 안 했을까? 자, 여기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지금 이준석이 우리 당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맡긴 놈이 이준석이에요.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준석이 선관위랑 관련이 있다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 그러고 나서부터 선거가 막 뒤죽박죽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4.15 총선에 이제 그걸 했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서 당당하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도 지난번에도 또 중앙선관위에 맡겼거든요. 중앙선관위에 오염된 손에다가 돌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르텔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이준석이 우리 당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맡긴 놈이 이준석이에요.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준석이 선관위랑 관련이 있다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 그러고 나서부터 선거가 막 뒤죽박죽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4.15 총선에 이제 그걸 했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서 당당하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몰래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도 지난번에도 또 중앙선관위에 맡겼거든요. 중앙선관위에 오염된 손에다가 돌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르텔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이 붉은 악마 뉴스입니다. 붉은 악마 뉴스. 유튜브 채널 붉은 악마 뉴스니까요. 붉은 악마 뉴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도 좀 해주시고 저기 저 후원도 좀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A웹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 FBI 국장 국제 부정선거 압도적 증거 확보, 한국 선관위 주도로 창설된 A웹 지목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 세금이 투입된 USAID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고 USAID로부터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A웹과 중앙선관위는 FBI 수사 대상이 되며 만일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무총장 위원들, 지방법원 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및 비자 제재가 들어오게 되겠죠.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 문영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전부 다 지방 법원의 지방 선관위에서 그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지방 선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줄줄이 금융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고 부정선거를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 좌파 판사들 블랙리스트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줄줄이 금융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내부 고발자가 A웹 더 SCIF라고 이거 지금 부정선거 미국에서 추적하는 기관인데 내부 고발자가 A웹 한국, 미국 및 여러 다른 국가들의 국제선거 개입과 관련된 내부 파일과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마두로가 잡아왔는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잡아온 애 중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A앱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승인이 나온 대로 다운로드 가능한 PDF 파일과 비디오 파일을 곧 게시할 예정입니다. 인데 지금 그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부정선거 추적 단체인 더 SCIF에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A웹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국에 어떻게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는지를 상세하게 폭로했고 미르 시스템즈 선거 결과 조작, 미르 시스템즈 관련 내용, 뭐 선거 결과 조작, 이라크 부정선거, 뭐 콩고 민주공화국 부정선거, 키르기스탄 부정선거 이런 것도 이제 싸그리 다 이제 지금 뭐 추적을 하고 이제 폭로를 했다는 거죠. 당선자가 바뀌고 여기서도 또 창고가 폭발 사고 일어나고 불타고 유혈 사태 및 뇌물 수사가 들어가고 선거가 무효되는 등 100여 개국의 도미니언 뭐 스마트매틱 뭐 등등 이런 여러 업체들이 시스템을 이용해 뭐 부정선거를 했는데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만든 A앱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 그 내부 고발자가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다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보에서 이제 계엄군 투입 수원 A웹에 왜 해외 선거 결과가 뭐 이래가지고 쭉 보도를 했는데 2018년 에콰도르 총선 및 대선 지원에 관해 기재한 172쪽에는 SCIF가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그 폭로한 그 PDF 파일을 공개를 했고 그거를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한미일보에서. 그러니까 2018년 에콰도르 총선 및 대선에 대선 지원에 관해 기재한 172쪽에는 이 프로젝트는 수원기간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A웹입니다. 수원기간 자체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지원이 핵심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 장래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수원기관의 조직 환경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관리가 요구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대. 그리고 이제 수원기관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선관위는 전산 조직이 없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반대된다는 거죠. SCIF 보고에 따르면 외국의 개표 결과가 수원 선관위 사무실로 전송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관련자들은 전부 감옥에 보내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7,060표가 바뀐 원인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ESNSDS200 메인보드에서 숨겨진 4G 무선 모뎀이 발견되었고 비밀번호가 123456이었다. 감사 추적 파일 삭제가 되어 있었고 관련 뭐 익명으로 로그인한 흔적이 보인다. 뭐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 펜노즈라는 사람은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전 NSA 전 세계를 도감청하는 그 부대의 고위 관리로 2011년 오사마 빈라덴의 위치 파악 및 체포로 이어진 정보작전을 포함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존 브레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선관위 시스템 비번이 12345죠. 그래놓고 자체 보안 점수가 100점이다. 지금 서서히 이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털시 게버드가
FBI 풀턴 카운티 선거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참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털시 게보드 DNA 국장을 조지아주 풀턴 선관위 압수수색 현장에 보내니까 미국 민주당이 발작을 했습니다. 왜 월권을 하느냐, DNA 국장이 왜 거기를 가느냐 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민주당이 러시아 선거 개입했다며, 부정선거 했다며, 그러니까 외국이 선거 개입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 안보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확인해 본 거야. 중국이 개입했어. 민주당 너희가 임마 러시아가 선거 개입했다고 했는데 왜 중국은 선거 개입 안 했겠니? 그래 이야기하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완전 깨갱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판사들의 내란이며, 그러니까 탄핵과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요거는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벌인 내란이며, 뒤에는 뭐 여야의 내각제 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조중동 등 국내 언론이 있으며 중국산 트로이 목마인 한동훈이가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다. 자, 선관위원장 출신, 그러니까 오동훈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근무 시 울산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을 했고요. 차은경 그 공수처장인 오동훈이가 그 내란죄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했는데, 그러면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을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차은경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기현 판사는 전남 강진군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이제 지역선관위원장 출신 6명, 현재 8명 중에 6명이 지역선관위원장 출신이었고, 조이대도 대구광역시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 문영배는 경남 진주시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정영식은 지역 어딘데 여기 빠졌네. 그러니까 정영식이가 그때 무슨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툭 한 걸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서 탄핵을 안 시킬 수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판사들이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그 수사권도 없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 앞장서 가지고 체포하고 구속영장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차은경이가 여기도 뭐 지방선거위원장이니까는 뭐 구속영장 내주고 지금 그렇게 내란을 벌인 겁니다. 판사들이 내란을 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를 그 판사 누굽니까? 그 불독처럼 생긴 그 양반이 감치 15일 때렸죠. 지금 말을 못하게 틀어막는 겁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하도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파괴력이 크니까는 말을 못하게 지금 틀어막으려고 15일 감치를 때린 겁니다. 그 지기현 판사가 뭐 헌법 법률 증거에 따라서 뭐 이거는 뭐 2월 19일 날 내란 우두머리 선고한다 하는데,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쇼하다가 사형을 선고할 거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뭐 지방 법원으로 이렇게 가버리겠죠.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될 때 그 선고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선고문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누가 써줬다는 이야기인데,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연구원 중에서 이상하게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이 헌재에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그 뭐 헌법 뭐 그런 탄핵 관련 전문을 그 판결문 쓰고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인용을 한 건 아닌지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날 오전 6시 42분에 IP 주소 121.169.194.16 경도 37.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 한국에서 도미니엄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서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2월 중순경이면 한국도 수사로 들어오지 않겠나 봅니다. 2월 중순 말 뭐 언젠가 들어오겠죠. 미르 시스템즈, A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모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자, 미 대선에서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주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중국과 한국에서 가짜 신분증 수만 장이 미국으로 반입되었다가 FBI 걸렸다고 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뭐 2월 뭐 중순 말 뭐 언제 뭐 3월 초 뭐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FBI가 한국에도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적기로 뭐 가짜 투표용지를 실어 나르다 걸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수사가 들어오면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등도 모두 줄초상 나게 생겼습니다. 이해찬이 아픈 몸을 이끌고 베트남 갔다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김대중 때 이해찬이가 전자개표기 도입에 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해찬은 좌파 운동권의 전략가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보수의 성지 텍사스주는 보궐선거 투표수 94,880표 중 66,000명의 유권자 자격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지금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반중 매체입니다.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부정선거가 서서히 뭔가 지금 큰 건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2월 24일, 23일 쿠팡 청문회를 미국에서 하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군 박물관 전국의 도서관을 돌면서 사진을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칼라화했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요. 한글과 영어 2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